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루에 종을 울린 것처럼 쨍하고 들렸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서 손등으로 TV 장식장의 먼지를 문질러 보시더니 소정아, 오늘은 카멜 코트 안 입었네? 어제 세제 바꿔서 빨았다고 하더니 꺼내 입을 줄 알았는데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발뒤꿈치가 굳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코트가 베란다 끝,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건조대 안쪽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올렸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캐주얼 데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심장이 2번 아니 3번쯤 더 빨리 뛰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시댁 2층에 살았고 시어머니는 1층에 계셨어요.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산다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았지만 저는 잘하면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하루를 꿰뚫고 지나가는 송곳처럼 느껴졌어요. 소정아, 오늘 점심은 냉면 먹었지? 겨자 너무 많이 넣지 말라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뭘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어쩌다 이렇게 잘 아실까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겼어요. 세상엔 이상한 일도 많고 어머님이 그냥 촉이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4번, 5번 이어지니까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 물기를 닦다가 손걸레가 자꾸만 같은 자리를 문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스텐 상판 모서리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었어요. 구멍을 중심으로 금속 표면이 달라붙은 듯한 마치 누군가 얇은 바늘을 살짝 찌른 자국 같았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낮췄어요. 빛이 반사되어 실눈을 찌푸렸는데 그 구멍 안쪽에서 유리처럼 반짝이는 게 제 눈동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손끝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얼었어요. 설마 그 한 글자가 속에서 자라났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남편 지역은 뒤돌아서 자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잠들면 세상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등이 한때 든든한 벽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 등마저도 벽이 아니라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저는 속삭이듯 불러봤어요. 지혁아. 그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고 저는 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상한 낌새를 이야기하면 또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 말이 제 입을 틀어막는 주문처럼 목울대에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갔을 때 제 모습이 거울 속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팀장은 월간 보고서 수정 이야기를 했고 동료들은 커피 취향으로 웅성거렸지만 제 귀에는 창 밖 선풍기 날개 도는 소리만 커다랗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건물 뒤편의 작은 분수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서현우 부장님이 다가와 물통을 건네주었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제 목소리가 수면 위로 겨우 떠오른 듯 얇게 떨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휘끗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뺨에 붙었고 그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밀어주었어요. 그 작은 손길이 이상하게도 살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퇴근길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골목 끝에서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는데 커튼 사이로 TV 불빛이 깜빡였어요. 지금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결국 돌아서서 근처 마트로 들어갔고 잡다한 생필품을 카트에 넣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계가 9시를 조금 넘겼고 시어머니는 이미 1층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올랐어요. 2층 거실에 들어서자 정적이 두꺼운 천처럼 깔려 있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스탠드 조명의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저는 스위치를 껐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껐는데도 스탠드 아래쪽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점 같은 불빛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스탠드를 들어 올려 밑면을 확인하는 동안 손바닥에 식은 땀이 끈끈하게 달라붙었어요. 밑면 플라스틱 커버가 망상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동전보다 작은 부품이 나사를 2개 품은 채 박혀 있었어요. 전선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깔끔했지만 피복색이 조금 달랐어요. 이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제 직감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절친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디지털 포렌식 하는 친구 있지 않았어? 유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 소정아,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이 이상해. 그날 밤 유나는 내 동창 세영이 불러볼게라고 했고 우리는 주말에 집을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부르셨어요. 소정아, 내일은 동네 유지들이 차 마시러 올 거야. 과일은 사과배, 딸기 샤인 머스켓으로 준비해. 접시는 화이트 골드 라인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할게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드레스룸 정리 좀 해. 어제 밤에도 보니까 코트가 제자리에 없더라. 그 말에 어제 밤에도 보니까라는 부분이 바늘처럼 콕 박혔어요. 어젯밤 저는 드레스룸 문을 닫아두고 불까지 껐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속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때 제 얼굴에서 피가 한 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서늘해졌어요. 주말이 왔어요. 유나와 세영이 들고 온 건 작은 공구 가방과 손바닥만 한 장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1층 성당 봉사 모임으로 나간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2층을 훑었어요. 세영은 라우터에 연결된 단말기 수를 확인하고 벽면 콘센트와 스탠드, TV 뒤편 케이블 정리를 하나씩 점검했어요. 여기. 세영이 낮게 속삭였어요. DVD 셋톱박스와 벽면 사이 검은 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여놓은 카드가 나왔어요.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타입이에요. 저장도 하고 송출도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혀끝에서 쇠맛이 살짝 났어요. 욕실은요? 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히 여기선 안 찍힌 흔적이에요. 대신 드레스룸, 주방, 현관. 제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공간들이었어요. 제 몸 어딘가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집에서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어요. TV 볼륨을 올리더니 한숨을 쉬고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엄마가? 무슨 근거로 그래?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눈길을 피했어요. 설령 그렇다 쳐도 너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잖아. 엄마 불안하신 거 이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그게 말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끝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거 밖에 말하지 마. 체면이 있잖아. 체면. 그 단어가 썩은 꽃처럼 방 안 공기에 퍼졌어요. 방을 나와 베란다 문턱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보고서 수정한 건 잘 올라갔어요. 지금 회사 앞이에요. 혹시 집 앞까지 데려다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 안쪽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를 만난 건 집 근처 공원의 가로등 아래였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한두 개 보였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이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나 무서웠어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멀어지던 심장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내렸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소정 씨. 그가 낮게 불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어쩌면 약속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다가와 제 이마에 먼저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잠깐 멈추고 제 눈을 봤어요. 그 다음 떨리는 숨을 고르며 제 입술에 살며시 입맞춤했어요. 우리의 호흡이 얕게 섞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죄책감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오면서도 저는 그 순간에야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오래 잠겨있던 누군가가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요. 우리는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오래 붙잡으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빠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서로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에 힘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 탓으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라우터 사진과 장치 사진을 정리해서 세영에게 보냈어요. 접속 기록을 뽑아볼게요. 만약 외부로 나갔다면 발자국이 있을 거예요. 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제 피를 더 천천히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파티 준비 때문에 1층을 분주하게 오가셨어요. 사람들 올 테니 너는 웃는 얼굴로 서 있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는 제가 묻고 제가 밝힐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파티 날 낯선 얼굴들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지 웃음, 향수 냄새가 공기를 비좁게 만들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낮고 미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 명옥. 시어머니가 살짝 미간을 좁히며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유도성 씨 어쩐 일이에요? 남자는 실례인 듯 아닌 듯 집 안을 훑어봤어요. 친한 사이처럼 말투도 가깝고 원치 않는 기시감이 제 등을 타고 지나갔어요. 남자의 눈길이 한번 둘러보고는 TV 쪽에 잠깐 머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차가운 한기가 발목을 감싸 올랐어요. 저 사람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자연스럽게 훑었어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 잘했어. 이 정도면 실수는 없었어. 칭찬인지 점수인지 모를 말투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머니 집에 카메라 설치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짧게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를 벽으로 모는 흉기처럼 들렸어요. 지켜준다는 말 뒤에 붙어 있는 건 언제나 내 통제 아래 두겠다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 호수에 돌이 던져졌고 잔물결이 사방으로 번져나갔어요. 그 잔물결은 곧 파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감했어요. 그날 밤 세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접속 기록 중 외부 IP가 하나 눈에 띄어요.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시간대가 기묘해요. 더 추적해 볼게.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서움도 더 짙어졌어요. 만약 이게 밖으로 이미 새어나갔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면? 저는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얼굴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낯선 얼굴에게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 끝까지 갈 거야. 문득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며칠 전 차에서 주운 영수증이었어요. 각인 목걸이라고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 칸에는 윤채까지 읽히다가 펜으로 지운 듯 번져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펼쳐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는 제 생일 전날이었어요. 제 생일에 저는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전날 누군가는 각인된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통째로 미끄러져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우라와 모멸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밤 공기 속으로 곱게 뻗어나갔고 밤하늘의 별빛 하나가 아주 잠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제 손으로 기록했어요. 스탠드 밑면 DVD, 주방 상판, 드레스룸 천장 코너. 사진을 찍고 시간과 위치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그 틈틈이 현우와 마주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오래 붙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제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서기 위해 잠깐 기대는 벽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더 단단히 제 두 다리로 서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남편의 애매한 한숨, 집안을 훑는 낯선 시선. 모든 게 한데 얽혀 실타래처럼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유나와 세영 그리고 제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언젠가 법정에서라도 기자들 앞에서라도 저는 제 목소리로 말할 거예요. 집이라는 이름의 안전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해요. 그 문장을 입안에서 굴려보자 목구멍이 덜 아파졌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밤 공기 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저는 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무너질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빌었어요.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제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지혁은 벌써 출근했는지 없었고 침대에는 그의 체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드레스룸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어제 언급했던 그 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옅은 베이지빛 제가 아끼는 카멜 코트. 옷걸이에 걸린 채 얌전히 있던 그 코트를 보는 순간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옷까지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 생각만으로도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코트를 두 팔에 꼭 끌어안았어요.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덮쳐지기 전에 본능적으로 방패를 움켜쥔 것 같았어요. 그날 회사에 나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지? 왜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바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버텨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완전히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현우 부장님이 로비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제도 못 잤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좀 뒤척이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걸었어요. 나란히 걷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았어요. 그와 걷는 이 짧은 거리조차도 작은 숨구멍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일부러 한적한 카페에 갔어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삼켰는데 얼음이 입천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괜히 철렁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였어요. 소정아, 세영이 오늘 밤에 내 집 인터넷망 들어가서 로그 추적해본대. 내가 그 시간에 라우터 꺼지지 않게만 해줘. 저는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응, 고마워.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 희미한 각오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끝이 살짝 저릿했어요. 세상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그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것 같기도 했고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1층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내일은 도성 씨도 온다니까. 신경 좀 써야지. 그 이름. 유도성. 어제 그 남자였어요. 저는 문득 멈춰 섰어요. 그가 어쩐지 이 집 구조를 너무 자연스럽게 후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했어요. 그가 내일 다시 온다는 사실에 숨이 가슴께에 걸려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거실에 들어서자 텅 빈 정적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은 방 한가운데 서 있다 보니 괜히 울음이 치밀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는데 손등에 눈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모니터를 보니 현우가 서 있었어요. 퇴근 복장이 아닌 셔츠 단추를 2개쯤 풀고 재킷을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문을 열자 그는 작게 웃었어요. 근처 회식 있었어요. 그냥 집 앞까지 같이 걷고 싶었어요. 저는 한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들어올래요? 차라도 한 잔. 현우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고 시어머니는 아직 아래층에서 통화 중이었어요.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괜히 수건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현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바깥을 보았어요. 이 집 조용하네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말하고 나니 속마음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 같아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저는 2잔의 머그에 차를 따랐어요. 손이 살짝 떨려서 물이 가장자리로 넘칠 뻔했어요. 그는 제 손에서 컵을 받아들며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등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컥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만 솔직히 무슨 맛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힐 것처럼 가슴이 쿡쿡거렸어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사실 무서워요. 이 집이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 말이 터지자 눈물이 또르르 굴러내렸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잡았어요.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정 씨 괜찮아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요. 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고 그는 제 손을 잡아당겨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그의 품에 닿자 온몸의 긴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입술에 아주 살며시 닿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 하고 울렸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볼에 닿았고 제 숨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 물속에 잠겨 있던 누군가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붙들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서로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공기 속에 남은 체온이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명도 삼키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주방 전등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어요. 주방 상판 구멍 스탠드 및 전선색 DVD 카드 드레스룸 천장.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썼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1층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메모장을 닫고 숨을 고르며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그녀의 발자국이 계단 중간쯤 올라오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심장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싸늘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전율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갈 거였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얹은 쪽지장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 글자도 더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낯선 숨소리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옷방 구석에서, 텔레비전 뒤에서, 아니면 조명등 아래에서 어디선가 제 하루를 훔쳐보는 눈이 있을 것 같았어요.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져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한참 뒤 무선망 공유기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반짝였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제 심장 박동과 어긋나 있었어요. 숨을 고르려는데 자꾸만 숨이 얕아졌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어요. 쪽지였어요. 접속 기록 추적 중. 외부 접속 주소 2개 포착. 세영.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살짝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정말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 사실이 분명해지자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때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굵은 목소리.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몰래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을 젖히자 1층 응접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도성. 어젯밤 본 그 남자가 오늘 또 와 있었어요. 그는 편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소곳이 다리를 모은 채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고 기묘했어요. 언제부터 그들은 이렇게 가까웠던 걸까요? 유도성의 시선이 위쪽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꼭 2층 어딘가를, 아니 어쩌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너무 커다란 소리를 내서 혹시라도 아래층까지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왜 집안을 그렇게 통제하려 하는지, 왜 제 사소한 행동까지 꿰고 있었는지, 어쩌면 그 이유가 저 남자와 얽혀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한참 후에야 아래층 불이 꺼졌어요. 유도성이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지만 가슴 안쪽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한밤중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그 싸늘함이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창밖 어둠 너머로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던 그 한마디. 그 말이 낯설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지혁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더니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한마디만 던지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무게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숨 좀 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현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오늘은 더 힘들어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이 뺨에 붙자 그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겨줬어요.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이 쿡 하고 무너졌어요. 혹시 오늘 밤에 잠깐 볼래요?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소정 씨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고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여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마주보다가 살며시 입술을 포개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볼을 스쳤고 제 심장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오래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 감정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눈에 찍혀 있는 인형이 아니라 제 발로 서 있는 사람으로. 그의 품에 잠깐 기대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두려움에 묶이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현우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뺨에 닿자 그 따뜻했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식어가는 온기마저도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닫으며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두고 봐요. 이제 내가 시작할 차례예요. 밤이 내려앉은 집 안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귀를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 놓인 조명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마치 저를 신문하듯 흔들렸어요. 옷방 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뿌린 향수가 아닌데 낯선 사람의 그림자 같은 냄새였어요. 저는 본능처럼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어요. 쪽지를 확인하니 세영이었어요. 무선망 접속 기록 확보. 외부 접속 주소 2곳. 한 곳은 반복 접속 중. 확인 필요.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손끝이 떨렸어요. 누군가 집 안구석에서 제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 무서움과 동시에 이상한 힘이 솟았어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저는 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세영이 접속 기록 찾았대. 진짜야. 유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어요. 소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서워도 끝까지 가야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였지만 그 끄덕임이 묘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1층 응접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나직한 칼날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는데 자꾸만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가 제 이마에 남겼던 따뜻한 입맞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류처럼 열기가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지혁은 평소보다 정장을 더 곱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결혼한 지 2년, 그와 나눈 대화보다 서로 피해온 침묵이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요즘은 그의 등마저도 낯설었어요. 그는 제 눈을 피했고 저는 그 침묵에 지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현우가 제 책상 앞에 조심스레 서 있었어요. 오늘 같이 나갈래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국수집에 나란히 앉았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로의 얼굴을 흐리게 가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뚜렷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현우가 낮게 말했어요. 소정 씨,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은 소정 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골목을 걷는데 현우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손바닥에 닿자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우리 잠깐만 어디 갈래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저는 놀라 눈을 마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깊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우리는 시내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가게,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바깥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졌어요. 그의 눈빛이 촛불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그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요. 손끝이 닿자 심장이 한순간에 활활 타올랐어요. 나는 현우가 낮게 말했어요. 소정 씨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는 조심스레 제 손목을 잡아내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여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마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제 눈을 바라봤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겹쳤어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았던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볼에 스쳤고 제 심장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오래 붙들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가까이 마주 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 감정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어요. 감시당하는 인형이 아니라 제 발로 서 있는 사람으로. 그의 품에 잠깐 기대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두려움에 묶이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비가 잦아든 밤거리로 걸어 나오며 제 어깨 위에 남은 그의 체온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식어가는 온기마저도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 앞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조명등 아래 그 모든 비밀이 숨죽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집 안 공기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정적이 너무 짙어서 제 숨소리조차 낯설게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는데 마루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깜짝 놀라 쿡 하고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명등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나가기 전 제가 서둘러 적어둔 목록이었어요. 조명등 및 전선색 텔레비전 뒤 카드형 장치 주방 상판 구멍 옷방 천장 구석. 한 줄 한 줄이 전투 준비 목록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쪽지장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반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 그 발자국 소리에 이상하게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집 전체가 시어머니의 폐처럼 그녀가 숨쉬는 대로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심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방 한가운데 서 있는데 시야 끝에 무성 공유기의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 불빛이 규칙적으로 반짝였는데 그 박동이 제 심장 박동과 어긋나 있었어요. 그게 마치 이 집의 심장이 따로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이 이 집이라는 괴물의 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를 켜자 세영에게서 쪽지가 와 있었어요. 외부 접속 주소 중 한 곳은 지속 접속 중. 주인 확인해 보는 중.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며 대답을 보냈어요. 계속 추적해줘.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제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결심을 굳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낮에 봤던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서랍에서 꺼내 펼치니 거기엔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각인 목걸이 윤채. 신우이 채린. 제 생일 전날. 저는 손에 힘을 주어 종이를 구겼어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혁이 제 생일 전날 신우이에게 각인 목걸이를 선물했다고요? 아니 설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너만 몰랐던 걸 수도 있어. 그 생각이 피보다 차가운 무언가를 온몸에 퍼뜨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을 쐬지 않으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어요. 집 근처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정 씨. 뒤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어요. 퇴근 후인지 셔츠 단추를 풀고 손에는 얇은 외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며 웃었어요. 여기서 웬일이에요? 현우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혹시 혼자 있을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눈물나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 한적한 공원에 이르렀을 때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현우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정 씨 오늘은 그냥 나한테 기대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듯 숨이 새어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가슴에 얼굴을 파묻자 그의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렸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본 채 아주 천천히 입술을 포겠어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멀어졌어요. 그의 숨결이 제 볼에 닿았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오래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오래 붙들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체온이 제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퍼졌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공포를 밀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 별빛이 드문드문 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별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두려움에 갇히지 않을 거야. 어떤 비밀이 있든 끝까지 파낼 거야. 그리고 현우가 제 손을 놓으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소정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여기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따라붙었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어둠 속에서 조명등이 번쩍였어요. 그 불빛이 마치 제게 어서 오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을 끌어올릴 거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등을 문에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심장만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그 뛰는 소리가 어쩌면 바닥 아래 벽 안쪽까지 퍼져나가 이 집 전체가 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 집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 숨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오한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조명등 불빛이 낮게 깔린 거실은 이상할 만큼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가지런히 정돈된 쿠션, 빳빳하게 맞춰진 커튼 주름. 그런데 그 모든 질서가 더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대 장치 같았어요. 누군가가 이 무대 위에 저를 올려놓고 매일같이 지켜보며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텔레비전 뒤로 다가가 손을 넣었어요. 수신기 아래쪽에 붙은 카드 크기의 장치를 조심스레 만져봤어요. 그 작고 매끄러운 표면에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걸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숨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주머니에서 쪽지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옷방 천장, 주방 상판, 거실 조명 등 텔레비전 뒤.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한 곳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낮에 봤던 신우이 채린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오빠는 늘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찌그러져 있어요. 그 말이 그때는 의미 없이 들렸는데 이제는 칼끝처럼 다가왔어요. 지역은 언제나 중간에 서 있었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 혹은 그 누구와도 확실히 한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 생일 전날 채린에게 각인 목걸이를 선물했을까요? 왜 저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날 밤 지역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식이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지만 전화도 쪽지도 없었어요. 한밤중이 넘어도 현관문은 조용했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가구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살며시 다가가 도어 화면을 켜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현우였어요. 문을 열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 꺼져 있길래 그냥 가려다가. 그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조금 놓였어요. 들어올래요? 잠깐만. 현우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를 거실로 데려와 불을 켰어요. 조명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그는 제 표정을 살피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손등 위로 눈물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이상하게 숨이 터졌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어요. 그 눈빛이 제 가슴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여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뜨거운 숨결이 피부 위를 스쳤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이마에 한 번 더 입을 맞췄고 마침내 제 입술에 살며시 닿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명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 귀에 크게 울렸어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도 같이 떨렸어요. 우리는 오래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온몸을 뜨겁게 태웠어요. 숨이 가빠오고 두근거림이 가슴을 마구 두드렸어요. 저는 그 품에 잠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그 순간만큼은 멀리 달아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결국 서로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너무 오래 붙잡으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정 씨,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방금 전의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손바닥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바닥을 꼭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어떤 대가가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해. 창밖을 보니 1층 응접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불빛이 마치 긴 혀처럼 천천히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우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마치 이제야 제가 제 공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이 집의 모든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거라고. 숨죽이고 있던 괴물을 제 손으로 끌어낼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단 아래에서 저를 불렀어요.
소정아, 오늘 점심에 도성 씨가 들를지도 몰라. 과일이랑 다과 좀 준비해 두자. 그 이름이 입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유도성. 그 남자가 또 온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듣자마자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옷방 정리는 꼭 오늘 안에 마쳐. 어젯밤에도 봤는데 아직도 제자리가 아니더라. 그 말에 숨이 걸려 멈췄어요. 어젯밤에도 봤는데. 그 방은 어젯밤에 불을 끄고 문까지 닫아뒀어요. 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봤을까요? 입가에 맺힌 미소가 스스로도 이상하게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자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방 안은 햇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 위에 길게 눕혀 있었어요.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지만 그 반짝임조차도 저를 감시하는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쫙 펼쳤어요. 각인 목걸이 윤채 흐릿하게 지워진 이름이 여전히 종이에 얽혀 있었어요. 제 생일 전날.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지역은 그날 저녁 제 생일 다음 날이라고 하며 바쁘다며 일찍 나갔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이제 저는 이 집을 통째로 뜯어내듯 들여다볼 작정이었어요. 유나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내일 밤에 시간 돼? 세영이랑 같이 와줘.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돼. 대신 마음 단단히 먹어. 진짜로. 그 말이 이상하게 뼈속까지 울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 근처 골목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햇빛 아래서 잠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오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저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을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을 툭 건드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시내 끝자락에 오래된 다방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가게 안엔 은은한 조명과 낮은 음악 소리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그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천천히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어요. 그 따뜻함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소정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이 계속 차올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잡아당기며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숨이 터지듯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여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뜨거운 숨결이 피부 위를 스쳤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그 다음에는 제 입술에 아주 살며시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 귀에 크게 울렸어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도 같이 떨렸어요. 우리는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입맞춤이 온몸을 뜨겁게 달궜어요.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두려움에 묶이지 않을 거야. 끝까지 파헤칠 거야. 그는 잠시 후 제 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정 씨,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낯설게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다려요. 곧 당신 심장을 멈추게 할 거니까.
그날 밤 저는 방 안부를 모두 꺼두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에 걸려 희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꼭 제 심장처럼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쪽지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누르며 생각했어요. 이 집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눈들을 전부 끌어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세영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내일 밤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기록 다 챙겨줘. 답장은 금세 왔어요. 알았어. 단단히 마음먹어.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을 때는 새벽 3시였어요. 집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쿡쿡 제 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무성 공유기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박동이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집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올라앉은 이물질처럼 여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금빛 물결을 그렸지만 저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시어머니가 응접실에서 전화 중이었어요. 그래요, 도성 씨.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 말에 걸음이 멈췄어요. 유도성.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는 분명히 이 집에 뭔가를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왜 모든 걸 감시하려 드는지 그 모든 끈 끝에는 그 남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과일과 다과를 준비했어요. 접시를 가지런히 놓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곁눈질했어요. 입가에 흐르는 얇은 미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무서웠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 같았어요.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은색 승용차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유도성이 내렸어요.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싸늘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응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명옥 씨 오랜만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교차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묘한 기류가 지나갔어요.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응접실에 들어가며 두 사람을 살폈어요. 유도성의 시선이 순간 제게 머물렀어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치 유리 조각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 시선이 등줄기를 타고 쭉 올라와 목덜미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유도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받았어요. 소정이는 좀 둔해서 제가 챙기느라 힘들어요. 그 말에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접시에 놓인 포크가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들의 대화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무대 같았어요. 그들이 배우처럼 대사를 주고받는 사이 저는 조용히 수신기의 전원선을 발끝으로 확인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전원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이 순간에도 이 집 어딘가에서 제 모습을 찍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숨이 막혀왔어요. 유도성이 자리를 뜨기 전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집 참 조용하네요. 모든 게 그대로인 것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어요. 모든 게 그대로. 그 말은 어쩌면 이 집이 숨을 쉬는 한지의 삶은 영영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저주처럼 들렸어요. 그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저를 흘깃 봤어요. 오늘은 실수 안 했네. 다행이야.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 뒤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을 뒤엎을 거야. 오늘부터. 밤이 깊자 유나와 세영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성당 모임에 나가셨고 남편 지역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을 최소한만 켜고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세영은 노트북을 꺼내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고 저는 장비를 들고 방을 돌아다녔어요. 옷방 천장 구석에서 아주 미세한 홈이 보였고 그 안에 콩알만 한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실시간 송출도 가능해. 세영이 낮게 말했어요. 누가 설치했을까? 유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이 정도 장비를 달았을 리가 없어. 이건 전문가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유도성의 차가운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은 음모의 그림자도. 우리는 모든 장치를 하나하나 위치를 기록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수신기의 뒷면, 무선 공유기, 옷방, 주방 상판, 현관 센서 근처까지. 세영이 접속 기록을 추출해보니 계속 반복 접속하던 외부 주소 하나가 유도성과 연결된 회사 소유지였어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셋이 거실에 나란히 앉았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의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송금 사이로 식은땀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바닥 안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도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리고 분노는 저를 앞으로 밀어올릴 연료가 될 거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을 보냈어요. 응. 곧 무너뜨릴 거야. 그 쪽지를 보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쿵 하고 뛰었어요. 유나와 세영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숨죽인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이 집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 집을 집어삼킬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자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줄무늬를 그렸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주머니에서 쪽지장을 꺼내 다시 펼쳤어요. 옷방 천장 구석 주방 상판 구멍 수신기 뒤 카드형 장치 무선 공유기 현관 센서 근처. 이제는 목록이 아니라 증거들이었어요. 숨이 거칠게 올라왔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쿵쿵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지역이 돌아온 거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오르다 말고 1층 응접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유도성이었어요. 지역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그쪽에서 먼저 부른 거잖습니까?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지역과 유도성. 둘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만이 그 남자와 얽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까지도. 귀가 멍해졌어요. 문득 그동안 지역이 저를 외면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그는 언제나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라 그 남자의 편이었던 걸까요? 응접실 아래쪽에서 웃음소리가 스며 올라왔어요. 지역의 웃음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비열한 웃음.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의 기자를 불러들이고 세영에게 분석 결과를 받아 시어머니와 지역 그리고 유도성까지 모두 법정에 세울 거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현우였어요. 괜찮아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애써 눌러가며 답장을 썼어요.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밖이에요. 창문 좀 열어줘요.
저는 깜짝 놀라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어요. 골목가로 길게 내려앉은 가로등 불빛 아래 현우가 서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무너질 뻔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버텼어요. 현관문을 열자 그는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그냥 당신이 혼자가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조명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한동안 서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터지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뜨거운 숨결이 피부 위를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며시 닿았어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엔 눌러온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이 가빠오고 두근거림이 가슴을 쿵쿵 두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같이 갈게요. 그 말이 귓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끝낼 거예요. 이 집도 이 지옥도. 우리는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오래 붙들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가까이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지역이 유도성과 함께 나가는 소리였어요. 발자국이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눈을 떴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꼭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곧 그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거예요. 이제 단 하루만 더 버티면.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불 위에 누워 있는데도 온몸이 땅속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어요.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뜨겁고 끈적거렸어요. 무성 공유기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는데 그 박동이 제 심장보다 빨랐어요. 마치 이 집의 심장이 따로 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자 조명등 아래 테이블 위에 오늘 촬영해둔 사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옷방 천장, 주방 상판, 텔레비전 뒤 수신기, 현관 센서 근처. 사진 속 렌즈들은 다들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눈동자들이 우린 내 비명을 다 봤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휴대전화를 켜자 세영에게서 쪽지가 와 있었어요. 접속 기록 분석 끝. 외부 접속 주소 하나, 유도성 소유 회사랑 연결됨. 그 한 줄에 심장이 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의 발자국이 계단을 몇 칸 올라오더니 멈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한참 정적이 흐르다가 발자국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입을 찢어낼 거였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현우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네, 이제 끝을 낼 거예요. 해가 뜨기도 전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어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유나와 세영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성당 모임에 나갔고 지역은 오전 회의라며 나갔어요. 우리는 집 안 모든 장치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옷방 천장 속 렌즈를 떼어낼 때 석고가루가 머리카락에 후드득 떨어졌어요.
주방 상판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작은 구멍과 함께 낯선 선이 나왔어요. 텔레비전 수신기 뒤쪽에 붙어 있던 카드 장치를 떼어내자 그 아래 나사 구멍에 제 머리카락 한 올이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 집은 제가 숨쉬고 울고 떨던 순간들을 전부 삼켜왔던 거였어요. 세영이 노트북을 들고 말했어요. 이 기록이면 충분해. 기자들도 움직일 거야.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이건 너 인생 전부 걸어야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걸었어. 뺏기지 않으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쿡 하고 깊게 내려앉았어요. 이제 후퇴는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혁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세영과 유나는 황급히 옷방 쪽으로 숨어들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복도 쪽에서 지혁의 발자국이 다가오다 멈추더니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유도성이었어요. 지혁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죠. 그 한마디가 귀를 찢듯 들려왔어요. 확실히 끝낸다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였어요. 숨이 막혀 가슴이 쿡 하고 저렸어요. 저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현우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지금 둘 다 집에 있어요. 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거기 있어요. 절대 혼자 싸우지 마요. 곧 갈게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진정됐어요. 곧 현우가 올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지옥의 문을 열 거였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지혁이었어요. 시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증거만 없으면 끝이에요. 그 말이 귓속을 때리는 순간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증거만 없으면. 그건 곧 오늘 이 집에서 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유도성이 낮게 웃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미 각서까지 썼잖아요. 이제 남은 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뿐이지. 순간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진 것처럼 몸이 굳었어요. 각서. 시어머니가 썼다는 그 각서. 혹시 저를 폐기하는 걸 조건으로 무언가를 받았던 걸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서늘하게 맑아졌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시어머니, 지혁, 그리고 유도성. 그들은 함께였어요. 저 하나만 제거하면 그들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조금 열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응접실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저는 맨발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 계단 위에 몸을 낮췄어요. 난간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숨이 목에 걸렸어요. 응접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 그 봉투 위엔 낯익은 제 주민증 사본이 얹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류철. 위쪽에 굵은 글씨로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신적 불안정 진단서. 그 서류 위에 지혁이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하겠죠. 소정은 결국 감당 못한 거니까. 그 한마디에 숨이 확 막혔어요.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껏 겪은 모든 일이 제 망상이라는 듯 모든 진실을 제 손에서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이 붙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낼 거야.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깜짝 놀라 서둘러 꺼내자 현우의 쪽지였어요. 도착했어요. 뒤뜰로 들어갈게요. 숨이 고르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와 뒤뜰 쪽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바깥에서 가로등 불빛 사이로 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이제 같이 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속 버팀목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듯 뜨겁게 올라왔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밀려왔어요. 그 순간 두려움보다 사랑이 먼저 심장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뺨에 닿자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어요. 소정 씨, 무서워도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뜨거운 숨결이 입술 위를 스쳤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그 품이 오늘만큼은 세상의 모든 공포를 막아주는 성벽 같았어요. 우리는 아주 잠깐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무너질 건 내가 아니라 저들이야. 잠시 후 그는 제 손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끝내자.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응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닥이 삐걱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쿡쿡 뛰었어요. 이제 모든 비밀의 심장을 꺼낼 차례였어요. 응접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역과 유도성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 들렸어요. 정신과 진단서까지 준비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이걸로 소정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지역의 목소리였어요. 유도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죠. 인간은 다 약하니까.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하게 제 손을 감싸며 살짝 눌러주었어요. 그 미세한 압력에 심장이 두근하고 터질 듯 뛰었어요.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응접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길게 새어나왔고 그 불빛 너머에 제 인생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결혼 첫날 밤 지역이 제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 위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현우가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부터 내가 옆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뜨겁게 뛰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현우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뜨거운 숨결이 제 볼을 스쳤어요. 그 다음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겠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스며들었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우리는 오래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새겨졌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불씨처럼.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낮게 속삭였어요. 준비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금이야.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돌렸어요. 쇳소리가 작게 찰칵 울렸고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막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문을 아주 천천히 밀었어요. 불빛 속에서 지역과 유도성이 탁자 위 서류철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서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어요.
지역과 유도성은 저희가 들어온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서류철의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응접실 바닥을 밟으며 다가갔어요. 발바닥 아래 나무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렸지만 제 심장 박동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엔 굵은 글씨로 정신적 불안정 진단서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그 위에 제 주민증 사본과 결혼 혼인신고 서류, 통장 사본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을 해체해 놓은 부품처럼. 그 다음은?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도성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모르는 척하고 어머니가 맡기면 돼요. 나머진 내가 정리하지. 그 말에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역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부러졌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제 편이라고 끝까지 바랐던 사람. 그는 처음부터 제 적이었어요. 그 순간 현우가 제 손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그의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온기 하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져 내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어요. 그제야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고 유도성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어요. 소정? 지역이 낮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들 내 인생을 없애려 했군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어요. 정신병자로 몰아 집어삼키고 지워버리려 했죠. 지역이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유도성은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늦었어요. 그가 손짓하려는 순간 현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니요. 지금이 시작이죠. 찰칵. 녹음기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반짝였어요. 유도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지역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모아온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놨어요. 옷방 천장에 박힌 렌즈, 주방 상판 및 구멍, 수신기 뒤의 장치, 접속 기록까지. 이건 여러분이 나를 지켜봤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현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세영에게 연락했어요. 자료 전송해. 지금 바로. 잠시 후 지역의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그가 화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도 기자들에게 동시에 자료가 퍼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도성이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들이 뭘 했는지 세상이 보게 만들면 돼요. 순간 계단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응접실로 내려오더니 테이블 위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너 감히.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한 거였죠. 사랑하는 척하며 통제했고 보호하는 척하며 억눌렀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은. 아니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 세상은 서로를 믿을 때 안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조종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 방 안 공기 속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흐릿해졌고 지역은 고개를 숙였어요. 유도성만이 마지막까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위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집의 공기를 처음으로 제 의지로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현우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고. 그리고 드디어 살 수 있다고. 며칠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고 유도성은 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 공모로 체포됐어요. 지역은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도 조용했어요. 거실에 홀로 서 있으니 이 집이 마치 오래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울고 웃고 무너지고 버텼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옷방 천장 속 렌즈, 주방 상판 및 구멍, 조명 등 아래 서서 떨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필름을 떼어내고 제 삶을 새로 찍을 차례였어요. 집을 완전히 정리하던 마지막 날 현우가 왔어요.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조명등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저는 빈 소파 위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이 집 이제 떠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잔잔했지만 그 안에 낯설 만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정말. 그는 제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어요. 그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쿡 하고 떨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뜨거운 숨결이 볼을 스쳤어요. 그 다음 부드럽게 입술을 포겠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의지와 시작의 두근거림이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그 품이 지난 날의 모든 상처를 천천히 지워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한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곧 눈앞에 펼쳐진 햇빛이 그 모든 먹먹함을 밀어냈어요. 차창 밖으로 저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고. 단지 제가 지나온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제 얼굴로.